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갈아타십시오. 평생 좋아서 미치고 환장할 5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모두가 뛰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과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양극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라고 해서 예전처럼 눌러 살아서는 노후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벗어나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평생 미치고 환장할 5곳이 어딜까요? 여기 보면 정말로 집값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네요. 방독면을 쓰고 있어요. 집값이 막 추락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1주택자 갈아타기 방법, 우선 어떻게 갈아타느냐. 일단 무조건 갈아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맞죠? 물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런데 다른 집은 몇 천만 개, 몇 백만 개나 됩니다. 당연히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에서 고르는 것과 내 거 하나 중에서 누가 좋겠어요? 내가 뭘 갖고 있든지 간에 1등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은 무조건 갈아타는 거예요. 바닥장에서. 꼭지에 갈아타는 게 아니라 내 거보다 그 많은 보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야지. 내 거 별 볼 일도 없는데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노후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자, 볼까요? 지금 매도 후에 현금 부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매도? 그래도 끝까지 시도하는 게 좋아요. 바닥까지 가는 것보다는 좋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매도, 현금 부여. 하락 과정, 계속 하락 과정이죠. 지금 매도 후에 1년이든 2년이든 상황을 보면서 월세를 살아야죠. 전세를 살면 묶이니까. 투자 목적 내 집 마련. 고점 매도 후에 저점에 매수하는 거죠. 물론 실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만 그러겠어요? 자, 투자 목적이든 내 집 마련이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자, 투자성 없는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는 매도하고 벗어나야 돼요. 여기는 빠져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하니까 이제 그냥 바닥장까지 끌고 갔어. 그럼 바닥장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2억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울고 있으면 안 돼요. 5억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야죠. 볼까요? 자, 무주택 불안해서 바닥에서 갈아타기. 그러니까 무주택이면 불안하니까 그냥 끌고 가다가 바닥에서 갈아타도 된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매도한 다음에 갈아타는 것보다는 손실도 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더 떨어진 상급지로 옮겨가세요.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더 좋은 분양권 미분양으로 옮겨가세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추가 매입. 기존 아파트 이거를 갈아타고 하락장에 분양권이나 미분양을 하나 매입하는 거예요. 얘들은 주택수로 포함 안 되니까. 두 번째, 기존 아파트 갖고 있고 하락장의 유망지역 금매를 또 하나 잡는 거예요. 세 번째, 기존 아파트를 아예 통으로 갈아타기 하고 분양도 하나 잡아놨어. 그리고 자녀 것도 매입해. 왜? 조건이 다 좋아요. 하락장에는. 집값도 싸겠다. 갭투자도 바짝 가격이 붙겠다. 그리고 분양권 미분양 계약금 5% 10%로 잡을 수도 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1주택자는 무조건 이쪽으로 옮겨라. 자, 갈아타기 필수 조건. 부동산 폭락장 바닥에서는 갈아탄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수백만 개 중에 하나가 훨씬 뛰어나니까 그냥 갈아타는 겁니다. 두 번째,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갈아타세요. 그 동네에서 갈아타더라도 좋은 걸로. 그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타겠어요? 대출, 전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호환마마보다 대출 받기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대출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대출 받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 저축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갈아타는 게 맞아요. 또 전세도 활용하세요. 갭투자도. 그 다음 두 번째,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그러면 상급지가 어디냐? 좋은 순서대로 강남, 서울, 경기도, 광역시, 지방순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도시 순에서는 도시 같은 곳에서 가장 핵심인 아파트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평범한 아파트, 보통 아파트가 있고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외곽에 있으면 보통으로 가고 보통에 있으면 핵심으로. 이번에 아파트 가격 당연히 바닥장에서 가격이 붙잖아 이렇게. 그러면 고가 제일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야죠. 그 다음에 보통 저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분양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습니다. 유망지역 분양으로만 갈아타야 돼요. 지역별로 최고 입지면서 대단지면서 분양가도 안 비쌌어. 이런 곳으로. 그냥 분양평가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야겠죠. 분양가도 따져봐야 하고 또 상승폭 기대폭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폭락장에는 분양권 미분양은 하나로 보세요. 알았어요? 또 전매 제한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시라고요. 이제 유망 아파트. 좋은 아파트란 여러분들은 갈아탈 때 내 거보다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보유 아파트보다 명품 단지로 갈아타라. 두 번째, 폭락한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좋은 거야. 가격 폭락으로 갈아타세요. 기대가 되는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걸로 갈아타세요. 자, 이번에 2023년 대위기가 옵니다. 90% 미분양, 50% 대폭락.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90% 미분양, 50% 대폭락. 바로 내년에 벌어질 일이에요. 집값은 반토막 나고 열에 9은 미분양 납니다. 아니, 열에 열이 날 수도 있어요. 볼까요? 집값, 금융위기보다 더 빠르게 조정될 수도 큰 시련이 온다. 2024년 대위기 90% 미분양, 50% 대폭락이 일어난다. 볼까요? 집값 반토막 50%로 폭락으로 미분양, 미계약 거의 90%. 쉽게 말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미분양, 미계약 90%. 서울 대단지, 3기 신도시 옛날에는 제가 받으라고 했잖아요. 좋은 곳들. 근데 이제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특급이라도 지금 고심을 해야 돼요. 지방 미분양도 마찬가지고. 미분양은 아예 보지도 마시고 그냥 분양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 분양. 3기 신도시 분양 폭탄이 앞으로 쏟아질 겁니다. 35만 호 입주 폭탄도 쏟아집니다. 내년이면. 자, 50% 대폭락. 2023년 전국 40에서 50% 폭락. 내년이면요 반토막짜리들이 막 수두룩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30, 40% 무진장이 나왔잖아요. 내년이면 반토막입니다. 강남도 붕괴되는 거 유력해요. 자, 금매가 쌓이지만 매수자는 없어요. 경매 급증하는데 낙찰률 계속 떨어지죠. 고금리 진정되겠죠. 이제 고금리는 진정되지만 바로 경기 침체라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되는 거죠.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중요. 자,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다 뛰는 게 아니야. 많이 뛰는 거, 덜 뛰는 거.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구 감소, 1인 가구, 공급이 지나치게 넘쳐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적으로 갈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시기, 입지, 물건 이걸 선택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활용하세요. 아마 부양책 나올 겁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 이건 나왔죠. 자, 행동사항 갈아타기 꼭 하셔라. 그 다음에 갭투자 웬만하면 실거주보다는 갭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 빚투자 빚 없이 잡는 것보다 능력 되면 빚내서 잡아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자, 자녀 엉뚱하게 자녀 거 그냥 가만 놔두지 마시고 돈이 있다면 1억 또는 5천만 원만 갖고라도 자녀 투자해줘라. 이번에 대폭락이 위험한 이유 3가지. 왜 이번에는 하락하면 더 위험할까요? 집값 거품 IMF 때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이 30%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거품이 심한 거야. 왜? 이번 거품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진장이 집값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모든 것들이 다 뛰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아닌 것도 많이 뛰었고. 볼까요? 전국적으로 뛰었다. 그리고 호재가 무지막지하게 뛰었다. 모든 종류가 다 뛰었다. 먼저 전국적으로. 전국 거품. 2년간 전국의 부동산이 아예 그냥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당연히 미친 듯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 거품 붕괴. 2022년, 23년 되면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이면 볼 것도 없이 폭등한 만큼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최고로 위험한 거. 비싼 곳일수록 위험합니다. 강남이 제일 위험. 그 다음 서울. 상급지 폭락. 떨어지는 것만 볼 때 이렇게 둔다 이 말이에요. 호재. 자, GTX 전철이 있거나 신도시가 있거나 기업이 뭐 들어온다는 등 이런 것들은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폭락하는 거예요. 지금 GTX 박살나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젊은 층,
젊은 층들이 환장해요. 새 아파트에. 영끌, 갭투자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2기 신도시 보세요. 완전 망했지 않아요? 왜 걔들이 그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특히 2030 젊은 층이 잡은 집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받침이 약해. 너무 오버슈팅을 해버렸어요. 새 거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가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모든 아무튼 종류는 많이 뛰면 많이 떨어진다. 재개발, 재건축도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속도가 빠른 것들도 속도가 빠르면 기대감이 있어갖고 많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폭등했죠. 그러니까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재개발도 프리미엄이 막 10억씩 붙었던 게 3억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7억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모든 종류. 예전에는 아파트 위주로 뛰었는데 이제는 개나거리나 다 뛰었습니다. 아파트 전 평형, 모든 평형, 특히 소형이 거품이 심한데 아무튼 모든 평형 사상 최고 거품, 최대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나홀로 아파트도 뛰었어요. 특히 강남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남 잡지 말라고 했어요. 나홀로. 자, 서울 핵심 중심 폭등했으니까 폭락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 주택, 빌라, 오피스텔 얘들도 아파트가 많이 뛰니까 키 맞추기로 21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제가 잡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잡고 지금은 거래도 안 돼요. 이제 모두 폭락하고 차별적으로 올라간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뛰는 놈, 나는 놈, 기는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고가 기대로 아무튼 신고가 기대감이 있는 것들로 갈아타세요. 보시면 22년에 조금 떨어진 것들은 23년에 좀 더 떨어지고 24년에는 많이 빠지네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2년에 좀 더 떨어지면 23년에 좀 23년, 24년에 비슷하게 떨어졌고 22년에 세종처럼 왕창 떨어진 곳들 22년에 좀 23년에 좀 덜 떨어지고 24년에는 거의 안 떨어지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 올해 덜 떨어진 것은 뒤로 갈수록 폭락해요. 내년에 많이 폭락한다고요. 올해 많이 빠진 곳들은 내년에 덜 떨어지고 이 바닥이 어디냐 50%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기본으로. 자, 그다음에 차별적으로 올라간다. 바닥 떨어졌으면 다 똑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회복도 못하기에 이만큼밖에 안 뛰는 놈이 있어요. 누구는 본전 겨우 회복하는 것도 나와요. 누구는 신고가로 찍으면서 막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 써놨네요. 자, 신고가 찍을 곳들을 골라볼까요? 바닥에서 신고가 찍을 곳들. 이걸로 갈아타야겠죠. 강남 대부분의 신고가 찍을 겁니다. 서울도 대부분 찍을 것 같아요. 경기도도 주요 지역은 찍을 것 같습니다. 광역시의 핵심, 거품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지방도 극히 일부, 즉 광역시나 지방은 신고가 찍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자, 이번에 3기 신도시나 서울 분양은 뭐 지금 미분양이 났든 어쨌든 간에 신고가 찍을 확률은 좀 높아요. 수도권의 유망지역 분양도 신고가 찍을 거고 광역시의 유망지역 분양도 신고가 찍는데 지방의 유망 분양도 신고가를 찍어요. 다만 올해 분양보다 내년 분양이 더 유리하다. 꼭 기억하세요. 뒤로 갈수록 유리하죠. 왜? 집값이 떨어질수록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분양가도 내려가고 그런 다음에 조건도 좋아요. 부동산 갈아타기 수익률 강남, 서울, 경기, 지방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부동산 수익률 강남. 자, 분양 금매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자, 34평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분양 평균 아마 내년에 지금 강남 분양 많은데 한 18억 정도 이렇게 분양할 것 같아요. 뭐 폭락해도 이제 18억. 자, 폭등하면 강남에 18억에서 이렇게 얘들이 폭등하면 얼마까지 가나요? 기본 40억입니다. 왜 지금 반포나 이런 데 새 아파트들이 40억이잖아요. 40억에서 내 생각은 60억 사이로 갈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뜁니다. 즉 분양의 왕이 어딘 줄 아세요? 내년에 분양하는 강남이에요. 근데 강남 집값이 많이 빠지면 걔도 미분양 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금매 34평 지금 평균치가 25억인데 폭락장에 15억 폭등하면 40억. 결국 분양은 비과세 5년 걸려서 22억이 뛰고 금매는 25억. 그래도 금매가 이기죠. 하지만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강남은 분양을 받든 금매를 잡든 많이 올라갑니다. 서울 볼까요? 분양 34평 지금 10억 폭등하면 20억 2배 가요. 이제 3기 신도시 같은데 좋은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결국은 2배로 뛴다고요. 금매
34평이 지금 16억이라면 이제 폭락장에 10억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폭등장에 26억까지 뛰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 금매가 분양을 이겨요. 분양 비과세 5년 걸려서 10억 줬다면 금매는 2년 16억. 강남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강남은 분양도 좋으니까. 서울은요 분양보다 금매가 훨씬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보세요. 자, 분양 34평 지금 7억. 폭등하면 12억까지 갈 것 같아요. 더블까지는 좀 못 갈 가능성이 커요. 다만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더블 갑니다. 자, 금매 34평 지금 10억. 폭락장에 7억. 폭등하면 15억. 자, 분양은 비과세 5년 걸려서 5억 줬다면 금매는 2년 걸려서 8억. 결론적으로는 경기도도 역시 금매가 분양을 이깁니다. 단 3기 신도시는 금매하고 맞먹을 것 같아요. 지방 볼까요? 분양 34평 지금 5억, 폭락 5억, 폭등장에 뭐 8억. 아무튼 5억짜리가 8억으로 뛴다면 금매는 7억짜리가 한 9억 정도로 간다고 보네요. 이제 폭락 5억 했다가. 자, 결국 분양은 3억이 뛰고 금매는 4억이 뛰네. 역시 금매가 이깁니다. 분양을 잡는 이유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금매도 아주 쌌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싼 금매를 잡게 되면 분양을 이기게 돼요. 결론적으로 강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금매가 낮다. 자, 이제 부동산 바닥 징조 3가지. 강남이 뛴다. 정부가 부양책을 쓴다. 거래가 갑자기 많아진다. 그럼 바닥 찍은 거예요. 자, 강남권 집값 하락폭 감소하고 상승 반등하거나 지역별 명품 아파트 하락폭 감소하고 상승 반등하거나 서울 3기 신도시 얘들이 미분양 났던 게 지역별로 막 피가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상승 징조야. 자, 이제 부양책. 정부가 세금 대출 청약 거주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지금 막 규제 완화하고 있잖아요. 부양책도 일부 나오고 있죠. 신규주택 매입 미분양 주택수에서 제외.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시켜. 매수 심리가 최악이야 진짜로. 모든 부정적이라서 다음에 뛰지를 않는데 그런 전망이 많을수록 바닥인 거예요. 부양책이 나오면 바닥이다. 자, 거래 급등. 국내외 경제 주식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해외 집값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갑니다. 다주택 투자 거래가 증가.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단지별로 막 상승하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서울 외곽 경기 지방 70% 아파트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뛰는 놈만 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8번 3대 악재. 거품 급등,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지금 3가지 악재가 뭔 줄 아세요?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서울 2013년, 21년 집값 폭등이 300%야. 경기도 17년, 21년, 17년부터 주로 뛰었으니까 120% 폭등했어요. 지방 주로 19년에 많이 뛰었죠. 21년 120%. 지방도 무지막지하게 뛰었어요. 경기도하고 맞먹게 뛰었어요. 자, 금리 인상. 자, 기간 2023년 3월까지 아마 내년 3월에 끝날 것 같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은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플러스 금리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4월부터는 금리는 안정돼요. 기준금리 3.5에서 4%까지 갈 것 같고 대출도 5에서 8로 끝날 것 같아요. 자, 후유증. 2022년에 집값 1차 폭락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기업도 막 부도나고. 자, 근데 경기 침체 이게 무서워요. 이제 내년부터 그 이후로는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변수도 많고 경제 성장률 23년 1.5%로 최악이에요. 지금 장기 침체 위험성도 있어요. 후유증 23년 집값 2차 폭락. 즉 1차 폭락은 금리 인상으로 1차 폭락이라면 경기 침체로 2차 폭락이 이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폭락 가능성도 있는데 대략 2, 3년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3, 4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좀 먼저 회복할 것 같고. 자, 이제 계약 취소도 급증해요. 매수자 매매 분양 계약 취소. 주로 매도자들은요. 집값이 뛰니까 10%보다 더 뛰니까 계약금 포기해버려요. 10%를. 집값 띄움, 자전거래. 일부러 집값을 띄우려고 끌어올릴 목적으로 계약 신고 취소. 이건 불법이죠. 그런데 매수자들은요.
집값이 하락하니까 내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더 떨어졌어 집값이. 그래서 계약금 포기해버리는 거고 청약 당첨. 그런데 계약자가 없어 보여. 경쟁률도 낮아. 청약 계약을 안 하는 거. 마지막으로 폭등락이 심하고 왜 빠를까요? 요즘 폭등락이 심하고 왜 빠를까요? 핸드폰 바로 어플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정보, 뉴스, 유튜브 플랫폼에서 수시로 취득. 핸드폰 간단하게 보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 가격을. 폭등락도 심합니다. 상승장에는 몰려들어갖고 매수 폭발, 하락장에는 다 알아갖고 매수 안 하니까 매수 실종. 소통, 부동산 소통, 카톡이라든가 카페 활성화. 그래서 정보를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정보도 발전합니다. 부동산 테마, 트렌드 계속 파악하죠. 다양한 연령층이 한데 묶였어요.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투자 급증, 다양한 정보 전국으로 확대. 왜? 이제 핸드폰 보면 모든 걸 다 아니까. 투자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경제 온오프라인 신청해가지고 특강도 듣고 투자 실행, 유망지역, 저평가, 타이밍, 입지까지. 바로 근데 이게 다 정보가 소통되고 누구나 아니까 집값 또 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집값이 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지금 폭락합니까? 많이 알면 여기 나온 것처럼 폭등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빨리 알게 캐치를 하니까. 부동산은 폭락 후에 신고가를 찍고 크게 반등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지는 것들도 속출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